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업데이트가 늦었죠? 좀 많이 바빴어요. 아시다시피 신생아를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새 집에 이사 왔기 때문에 모든 짐을 정리와 청소와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바빴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시험관 아기 이거를 1년 동안 찍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찍고 있는데 그동안 저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도와드렸고 다 졸업을 시켜서 빠이빠이를 했어요. 성공을 전부 다 해서 빠이빠이를 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계속 와요. 카톡 제가 공개를 하기도 하고 계속 개인 코치를 해드려요. 공짜로. 물론 전 선생님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코치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닥터 텐을 통해서 배웠던 거,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갖고 알려드리는 것 정도만 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다들 임신이 되더라고요. 최소 5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물론 최근에 임신 성공시켜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3.5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제가 성공시켜드린 분들 중에서 제일 낮은 차수이긴 하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다른 것을 공유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는 제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의사도 아닌데 확실하게 이거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공개를 하려고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제가 닥터10한테 이제 시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관 성공 후기에 딱 올렸단 말이에요. 성공 후기에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미국에 있는 그 한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도 난입니다. 닥터10을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닥터10 정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카이저로 보험을 바꿔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성공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하고 저는 몸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전부 다 찍어내듯이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몸 관리를 다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저는 또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윤주 씨 덕분에 알게 돼서 임신 성공했다 고맙다 했을 때 저는 아 다행이다. 근데 언니처럼 그리고 동생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난임으로 고생을 하는데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혹시 그 뭐냐 A님의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혹시 공유해 줄 수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동안의 그 자료랑 그런 거를. 근데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이것들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닥터10이 그 A라는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하고 치료를 했다라는 그리고 이렇게 임신을 시켰다라는 그 정보를 알짜배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문익점의 마음이에요. 모카씨를 가져와서 널리 널리 우리 사람들한테 퍼뜨렸던 그 문익점의 마음으로 미국의 선진 문물을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배고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뿌려요. 정확하게 뿌려요. 무슨 약을 무슨 용량을 어떻게 며칠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뿌릴 거예요. 물론 모든 거는 여러분들의 주치의랑 상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 성공 케이스가 이 미국에 있는 성공 케이스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이 방식대로 미리 벌써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이 늦은 이유가 뭐냐면 그 성공 케이스들의 결과가 쌓였어야 했어요. 이 성공 케이스가 확인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 미국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지만 또 소문도 많이 들어요. 저 싫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고 뭐 일반 사람이고 네가 무슨 의사냐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저 의사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왜 하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전 계몽운동 해가지고 한국에서 더 이상 공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되게 자신있게 말했는데 1년 동안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임신 성공 안 한 분이 없거든요. 안 한 분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뭐냐 카톡이고 연락해가지고 계속 매일 그 사람들의 피검 봐드리면서 이거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가르쳐 드린 분들 중에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서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난임이 아니고요. 난임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피검을 안 해줘서. 제 논리는 되게 간단해요.
뭐 특별한 거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뭐 음식을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미국식은요,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과배란을 맞아가지고 마탱이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빨리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돌아오고 이 궤차가 있기 때문에 이 궤차를 이식 후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식 전은 아니에요. 이식 후에요. 이식 후에 피 검사를 해가지고 궤차가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호르몬이 자기 몸에 있는 호르몬의 수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호르몬의 수치를 높으면은 약을 줄이고 부족하면 약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 규격 안에. 근데 이게 뭐가 사입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생리가 터지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의사들의 논리는 뭔가요? 그러면은 왜 임신 중에, 임신 초기에 피 터져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왜 프로게스테론 엉덩이 주사 질정 처방을 해주세요? 상관없다며.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임신하고 상관없다는데 왜 그런 거는 주죠?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 난임병원에서는 피검사 안 해줘요. 개인 피검사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요, 다 전화기를 돌리셔가지고 근처 자기가 사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내과나 산부인과나, 어떤 분은요, 성공하신 분은요, 정형외과에서도 피검을 받았어요. 뼈 맞추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든 전화해서 세 가지 호르몬 챙길 건데 혹시 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쪽 병원을 다니시면 돼요. 난임병원에서는 채취, 이식 하시고요. 나머지 피검은요, 본인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일반 병원 가셔가지고 계속 그거 관리를 한 다음에 필요하시면 더 넣고 부족하면 줄여가지고 12주, 15주까지만 유지를 하시면은 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난자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난저인 사람들, 그리고 난자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한두 개 나온 사람들, 그리고 한두 개 나오지 않고 여러 개 나오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신선밖에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냉동까지 못 가는 분들, 아니면 공남포 나오시는 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성장 호르몬 많이 안 쓰는 거 알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 성공시켜드린 분이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고, 제가 그거를 한국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난저인 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미국에서 쓰는데 해보실 거냐 해서 그분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결국 임신까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공남포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난자가 잘 생겨고 냉동까지 나온 이야기를 요번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탑10이 그분한테 줬던 그 편지부터 공개를 할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요, 직접 이 원문을 보시면 되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옆에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이 뭐냐면, 안녕, 블라블라야, 누구야? 나는 너의 시험관 시술에 성장 호르몬을 쓸 생각이야. 우리 미국 시험관 시술에선 난자의 퀄리티를 높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이 제한이 돼. 나는 너의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어. 이 약은 FDA의 시험관 시술로 승인난 약은 아니야. 과배란 첫날부터 시작해서 8일에서 12일 동안 매일 2.9mg에서 3.3mg를 주사로 맞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2.9에서 3.3 사이의 거를 맞는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시험관 분야에서 8일에서 12일간 위의 용량을 사용을 해. 보통 부작용은 관절 통증 30% 이상, 그리고 근육통 통증 8% 이상이야. 나머지는 뭐 별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뭐 자세한 거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봐. 아니면 나한테 편지를 써.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썼어요. 이거를 써가지고 이분의 히스토리를 잠깐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B 병원에서 5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시험관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미국에 다시 돌아왔고 시험관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너 미국에 살아? 미국 보험 있네? 일단 닥터텐이 쓰는 카이저 아니래요. 그래서 카이저로 바꿔. 그럼 닥터텐 한번 해봐. 이분 되게 잘하셔 해가지고 그분한테 갔는데 이분이 쓱 스캔을 하시더니 너는 성장을 맞아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을 맞았어요. 아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한국의 PGT하고 미국의 PGT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기서 PGT는요,
검사 결과만 한 달 반이 걸리거든요. 한국처럼 뭐 5일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여기 PGT는요, 태아가 갖고 있는 모든 염색체 문제와 그리고 기형아 문제 이런 걸 다 잡아내요. 그래가지고 성별도 물론 보고요. 그래가지고 닥터 텐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의사마다 이 방침이 다른데 제가 제 담당이었던 닥터 텐 같은 경우는요, 10개에서 20개 난자가 무조건 나와야, 수정란이 난자가 아니라 무조건 수정란이 10개에서 20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거 갖고선 PGT를 들어가요. 왜냐면 PGT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후두두두두두 다 꽝꽝꽝 꽝이에요. 엄청 많이 꽝이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꽝이 나와가지고 몇 개 안 나왔어요, 정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임신을 어쨌거나 했지만, 그리고 여기는요, 이게 저기 뭐냐, 이 검사 성공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한국처럼 반은, 한국에선 보통 검사에도 반은 완벽하지 않고 반은 또 맞고 이러잖아요. 저 분명히 염색체 검사해서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애 낳았는데 염색체가 문제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긴 없어요.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또 한 가지 잡설을 하자면 제가 요번에 애를 낳았잖아요. 애를 낳았을 때 병원에서 너 PGT 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했다니까 네 PGT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서 이제 그 아기 낳고 나서 기형아가 나오거나 염색체로 뭐가 문제가 있을 확률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물어보고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딸인지 아들인지 미리 다 알고 염색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기형아가 뭐가 있는지 뭐가 앞으로 태어날 건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안 했어요.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다 제꼈고요. 왜냐면 PGT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있죠? 그 뭐였지? 양수 검사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제꼈어요. 왜냐면 PGT 했기 때문에.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이분이 성장을 써가지고 수정란이 꽤 많이 나왔고 PGT 해가지고 정상 알을 골라가지고 이번에 임신을 했고 임신 꽤 지금 한 중순까지 왔을 거예요. 임신 중기까지 왔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분한테 부탁해서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한국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동안 제가 관리를 꽤 많이 해가지고 꽤 많이 성공을 시켰다고요. 그분들의 지인과 지인들이 전부 다 저한테 알고 연락 오고 혹은 저 영상을 보고 연락 와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마음, 언니 그리고 여동생 도와주는 마음으로 진짜 맨날 연락 개인적으로 오면은 받아주면서 다 얘기를 하고 가르쳐 드리거든요. 신신문물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성장 호르몬 얘기를 듣고 이제 따로 이제 닥터를 한국에 있는 무슨 병원에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참고로 이 약이 무슨 약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 노란 종이.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미국에서 성공하셨던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약표예요. 보시면은 OMNITROPE 이거를 2.9에서 2.9 mg를 쓴다 했죠. 그거를 ml로 바꾸면 0.5 ml이에요. 이게 옴니트로프인데 이게 그 언니들, 한국에 있는 언니들, 저한테 도움 요청하신 언니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이 자료를, 이 캡처로 그대로. 그래서 이 언니들이 그 자기네 병원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난임병원에 연락해서 물어보고 해가지고 받은 결론은 한국은 이야기에 안 들어가 있대요. 안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쓰는 난임병원에서 쓰는 성장 호르몬 이름이 유트로핀이래요. 유트로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mg, ml이 이거는 2.9 mg 그리고 0.5 ml 이게 단위가 달라요. 한국에서 쓰는 거. 한국에서는 유트로핀이 IU로 쓰인대요. 한국에서는 보통 4IU를 되게 아주 조그만 시간에 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 호르몬을 쓰겠다고 했더니 닥터들이 다 이랬대요. 효과 하나도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쓸 필요가 없다고.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영상을 보고 어떤 분이 제가 고나래포 375를 맞아가지고 난자가 요번에 많이 나왔다. 물론 그 많이 나온 거는 피임요법 해가지고 호르몬 셧다운도 있었고 했겠지만 근데 그분이 저 영상을 보고 미국에서 고나래프를 썼는데요. 한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윤주 씨 말대로 했는데 왜 나는 윤주 씨처럼 열 몇 개, 20몇 개가 안 나오고 왜 한두 개밖에 안 나왔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나래프 어떻게 쓰셨는데요? 고나래프를 70을 쓰셨더라고요. 고나래프를 70을 쓰고 이틀 한 번씩 맞았대요. 3일 맞고서 난자를 채취했대요.
저는 375를 11일 동안 맞았어요. 375를 11일 맞은 저랑 고나레프 70짜리를 이틀에 한 번씩 3번 맞은 그 언니랑 저랑 난자가 똑같이 나올까요?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그것처럼 저는 이 성장 호르몬도 한국의 의사님이 되게 적은 용량으로 적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잖아요. 8일에서 12일 동안 쓰고 2.9에서 3.3을 맞는다. 물론 mg예요, mg. 근데 IU로 이걸 바꾸잖아요. 3.3을 IU로 용량을 바꾸면 거의 9점 몇이니까 거의 10 IU예요. 10 IU.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4 IU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적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니들한테 들어보니까 한국은 또 이렇게 8에서 10일 동안 맞질 않는데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제 코치해드렸던 한국 언니들이 한국 그 의사 선생님들을 다 말해봤죠. 난임 선생님한테 까이고 쫓겨나고. 근데 어떤 난임 선생님이 오케이 해줘가지고 이대로 한번 해봤대요. 했는데 결과가 환상이에요. 이거 쓰신 분들 하셨어요. 한 분은 벌써 임신을 했고, 그리고 한 분은요, 난자 그 AMH 수치, 난소 그 기능 수치가요 0.2인가 그랬어요. 그분은 병원에서 아예 난자 공여받으라고 그랬대요.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렸나 봐. 놔버렸나 봐. 근데 그 공남표 나올 확률도 높고 안 좋다고 했는데 이분이 미국식으로 하겠다고 막 조르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과배란 약을 되게 고용량을 썼어요. 300 몇을 썼을 거예요. 고용량 쓰고 그리고 유트로핀을 10 IU를 그렇게 했는데 질 좋은 게 나와가지고 냉동이 나왔어요. 3일 배한 냉동이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있던 펜을 탁 놓쳤대요. 결과가 너무 좋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 이러고. 여러분 난저이신 분들 그리고 0.2 이렇게 수치 나오시는 분들 냉동 나오시는 분들 흔하지 않죠? 이거 전부 다 성장 호르몬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 헷갈리시면 안 돼. 이게 개수를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많이 저한테 따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난자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미국에선 3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죠. 호르몬 셧다운,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이 피임약 복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전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제가 제 스케줄표를 공유했거든요. 그 스케줄표는 그냥 저에 대한 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다 달라요. 개인차가 달라서 미국에서 어떻게 피임요법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타자로 다 쳤거든요. 그 제 피임요법 그 영상에 글에 제가 써놨어요. 그 본문 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세히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코큐텐을 이렇게 이 언니처럼 난저이잖아요. 아주 심한 난저면요 400에서 600을 써요. 100짜리를 4알인가 6알 아니면 200짜리를 몇 알 먹어가지고 400에서 600을 꾸준히 2달 동안 먹게 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장 호르몬을 써요. 이 3가지를 갖고 난저인 사람들 멱살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냉동 퀄리티를 만들어요. 미국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성장 호르몬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한국에서는 유트로핀을 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성공시켰던 언니들 전부 다 유트로핀 10 IU를 써요. 그 언니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어떤 병원은 저자극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미국에서 저자극 하신 분들 다 실패하셨어요. 미국이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보고 알죠. 아, 미국도 이렇게 저작으로 썼는데 실패를 하는구만. 미국도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3가지 호르몬도요, 여러분이 챙기고 싶어도요, 임신이 돼야 챙기는 거죠. 임신도 안 되는데 무슨 3가지 호르몬을 챙겨. 근데 난저인 분들은요, 난저인 분들은요, 수정란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10IU를 다시 말하지만 8에서 10일 날 하고, 그리고 여기 미국 닥터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고용량으로 줬어요. 저희는 고나레프 썼는데 한국은 요즘 고나레프 없어지는 추세래요. 고나레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과배란 약 고용량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성공한 언니들 다 고용량 쓰시고 그리고 유트로핀도 10IU 썼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제가 성공하셨던 분이 직접 자기 후기를 저한테 편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드릴 건데 이 영상 말고도요. 제가 지금 한 가지 광고를 한번 하자면
제가 최근에 임신시켰던 분들 중에 50대 초중반이 있어요. 한 분은 쌍둥이를 임신했고 한 분은 아기 한 명을 임신을 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 임신한 거예요. 한국에선 거의 놔버리죠. 40대 분들도 한국 난임병원에선 거의 안 된다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50대예요. 아마 난임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50대가 누군지 알 거예요. 왜냐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수치 받아가면서 해가지고 요번에 임신 되셨고요. 그 언니가요. 제가 그 언니가 초반에 울면서 전화 왔을 때 그 언니 도닥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뿐만 아니라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우시거든요. 그분들 우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 아프니까 이렇게 제가 으쌰으쌰 해주려고 그분들한테 그래요. 울지 마시라고, 웃으시라고. 왜냐면 앞으로 제가 님을 임신해가지고 출산해서 육아 지옥에 빠지게 할 테니까, 육아 지옥에 울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고 그래서 그 언니들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 50대 언니가 임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자기를 임신시켰다고 응징을 하시겠다고 미국에 꼭 오시겠대요. 미국에 지인 있다고, 미국에 가족 있으시다고 오시겠대요. 오셔가지고 날 찾아내서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응? 복수를 하시겠대요. 응징 복수를. 그래서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미국에 오시겠다는 분들.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를 갈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를 육아지옥에 빠뜨렸다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도 육아지옥에 한번 빠져보세요. 저만 빠질 순 없잖아요. 저 요즘에 지옥 때문에 아주 죽어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육아지옥에 한번 힘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는 이제 영상 만들 때마다 성공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분들의 후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그 케이스가 다 다른데 혹시 자기 케이스가 맞는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분들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성공 사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성공 사례들만 모아가지고 후기를 만들 건데 오늘은 제가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니까 성장 호르몬으로 성공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분은요, 한국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님이세요. 의료진이에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거기서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호르몬 저기 AMH 수치가 0.3인가 그 당시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한국에 가신다 했을 때 계속 말렸죠. 한국은 더 나쁘다고, 안 좋다고, 안 될 거라고. 근데 언니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갔고, 저는 그때 이제 언니를 계속 관리를 해드렸죠. 같이 이제 전화하면서 같이 미국식 가르쳐드리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 언니는 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 언니가 신선이 나온 거예요. 신선이. 여러분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국 선생님은요. 신선을 가장 퀄리티가 낮다고 얘기해요. 냉동 퀄리티가 3일 배양일지라도 그리고 3일 배양의 냉동 퀄리티가 떨어지는 냉동이라고 해도 신선보다 높다고 해요. 신선은 저희 닥터텐은 취급을 안 해요. 다 팩이야. 냉동만 해요, 냉동. 냉동 오일만 하는데 냉동 오일도 이제 저처럼 PGT 하시는 분들이 냉동 오일 하는 거고 PGT 안 하는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왜냐면 캘리포니아는 닥터텐의 말에 의하면 PGT는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주에서는 PGT 안 해도 되거든요. 따로 추가 금액 내고 자기가 하는 거라서 그런 주는 냉동 3일도 취급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물론 5일 배양만 취급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언니가 신선이 나온 거예요. 신선이 나와서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하셨어요. 착상되셨고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직접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언니가 직접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6년생 45세입니다. 작년 늦은 결혼으로 미국에서 자연 임신 6개월 정도 배란 체크하여 시도를 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12월쯤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으러 헐리우드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AMH 수치 0.3 결과를 놓고 백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정도면 임신 확률 3%. 난자 기증 받는 건 어때요? 저는 충격을 먹고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공부에 들어갔고 윤주씨 유튜브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한국의 10배가 넘어요. 남편의 의료보험이 좋긴 해도 난임 병원은 커버가 되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고민 끝에 한국으로 코로나를 뚫고 6월 9일에 와서 2주 격리 끝나는 날 저는 시험관하기 1차 과배란을 시작했어요. 물론 미국식으로 완벽히 하고 싶었던 계획을 했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나는병원 주치의 선생님이 주치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며 약이며 처방받기는 불가능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몸은 과배람으로 팅팅 불어서 내가 원하는 검사들과 약을 처방해주는 일반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절반의 성공뿐. 그래도 꿋꿋하게 질정 사서 모으고 소름도도 일반 내과에서 받고 신지로이드 처방도 일반 내과에서 받아서 최소한 필요한 약들은 모아놨어요. 남들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위험한 짓이다 하며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냥 전 쭉 앞만 봤어요. 어차피 내 소중한 몸이기에 절대 오용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1차 시도는요. 고나레프 300 플러스 IB-FM HB75 과배란 결과가 났는데 난포 3개 채취하고 2개 수정돼서 중하급급. 냉동은커녕 3일 겨우 배양하고 지나서 신선 인식 후 결과 HCG 결과는 0.1 착상조차 안 됐어요. 2차 시도를 했습니다. 2차는 난소가 아예 과배란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저자극 장기요법으로 하려고 고날 하루 사용하고 IBFM 3일 정도 사용해서 난포 6개를 채취했어요. 그러나 수정조차 되지 않는 퀄리티로 이식조차 못했어요. 그때 저는 담당 선생님을 울고불고 매달려서 설득해서 다음 차에는 미국식으로 성장 주기로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3차가 이 언니가 말하는 3차가 미국식 성장 호르몬을 쓴 거예요. 3차 고날이 반응을 안 하지만 성장 사용할 때 필수 과배란을 가야 한다면 1차 때랑 똑같이 과배란 약제 사용하고 성장 호르몬 유트로핀을 사용을 했어요. 24IU를 생리 이틀째 맞고 다음날부터 10IU를 매일 맞았어요. 난포 자라는 속도가 좋아졌고 6일만 사용했어요. 왜냐면 난포가 빨리 자랐기 때문에. 난포 사이즈 18, 14, 12를 보고 중단했어요. 그리고 3일 뒤 채취를 했고 동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동결을 간절히 원했고 요청했지만 담당 선생님이 3일 배양도 좋은 퀄리티로 나왔기 때문에 신선 이식을 시도해보자 해서 폐기하지 않고 신선을 2개를 이식을 했어요. 제일 좋은 등급 5점짜리 1개, 4점짜리 1개 이렇게 2개를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1차 피검 결과 HCG 104로 통과를 했고 3일 뒤 557을 기록했어요. 임신 성공한 거죠. 신선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성장을 쓰기 전에 그냥 언니 몸을 갖고 그리고 그 언니는 근데 코큐텐 같은 건 다 먹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코큐텐 같은 거 전부 다 직구하지 말라 했죠. 효과 없다고. 이 언니는 미국에서 갖고 가셨어요. 자기가 직접 그 정품 매장 가서 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약국에서 사라고 했죠. 400에서 600 언니는 먹었어요. 그럼에도 개수도 많이 안 나오고 조금 저작을 해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난자 퀄리티가 떨어지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처음에는 수정은 했지만 착상조차 안 됐고 두 번째는 수정도 아예 안 나왔고 세 번째는 이제 충격받고 울고불고 매달려가지고 미국식으로 꼭 하겠다. 그 전에 선생님이 안 해줬어요. 미국식을. 이 얘기를 했는데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실패하니까 이 선생님이 언니의 말을 들어줘가지고 미국식으로 해본 거예요. 하자는 대로. 그래서 요번에 결과가 이제 신선이 나온 거예요. 냉동까지 퀄리티는 안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원한 건 냉동이었어요. 근데 냉동이 안 나왔지만 신선인데도 퀄리티가 훨씬 좋은 게 나와가지고 신선임에도 퀄리티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착상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언니가 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서 AMH 뭐냐면 난소 기능 검사 0.3을 받고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코큐텐을 열심히 먹었어요. 처음에 200짜리 먹고 시험관 하기 시작할 때 600까지 늘려 먹었어요. 미국에서 다 구입한 정품 매장 영양제들만 먹었고요. 보통 3개월 연속 과배란 하면 난소가 맛이 간다고 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연속으로 과배란은 안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체류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진행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를 본 건 성장 호르몬이 저한테 딱 맞아 떨어진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요 한국 오자마자 AMH 검사를 다시 했는데 0.6이 나왔어요. 물론 검사 방법
검사 방법의 차이로 오차가 있다고 해도 6개월 만에 2배가 좋아진 거는 이 AMH는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 차이가 아니더라도 그게 되게 큰 차이죠. 이 언니는요,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난임병원에서 그 성장 호르몬 맞으시고 그 다음에 미국식으로 3가지 호르몬 다 챙기고 있어요. 심지어 NK도 챙기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NK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말이 길어질까봐 이번 차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NK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미국에서는요, NK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NK가 임신 초기에 높잖아요. 12 이상 높으면은 얘가 몸을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 수정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암덩어리로 생각해요. 아주 되게 나쁜 세포로 생각해요. 그래서 총력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몸에 면역력 차가 있잖아요. 몸에 면역력 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NK가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후기에 팍 올라간 사람이, 갑자기 며칠 후에 팍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반부터 이식하자마자 되게 높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예요. 개인 면역력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봐요. NK 처음에는 높다가 갑자기 암을 나중에 처음부터 암을 인식하고 높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암을 인지를 하고 한참 후에 NK가 높아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NK가 높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아까 한국에서는 소론도정, 미국은 소론도정이 아니라 딴 약인데 똑같은 내용물의 약을 5mg짜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처방을. 그걸 몇 가지 처방하느냐? 최대 60mg까지 하루에. 그러면은 5로 하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넣는데 4알, 4알 12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면역글로빈은 안 줘요. 뭘 주냐면 콩주사. 그러니까 매일 콩주사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5mg짜리 그 약을 그렇게 쓰거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쓰느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쓰느냐면 애기 심장 뛸 때까지. 애기 심장 뛰면은 몸에서 내 애기구나, 내 새끼구나 받아들여요. 이게 암이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이게 자기 몸을 지키는 걸로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NK 수치가요. 말초 혈액에서 나오는 수치와 자궁에서 나오는 수치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자궁에서 나오는 수치는 뭐냐면 자궁에서 나오는 NK는 뭐냐면요. 그거는 아기를 지켜내고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면역이에요. 근데 말초 혈액, 그러니까 혈액에서 나오는 그 NK는 뭐냐면 내 몸에 침입한 애들을 공격하는 공격 파이터들이에요. 근데 어떤 게 NK로 피검으로 나오느냐는 아직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의사들이 잘 몰라요.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그걸 길게 장기간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장기간으로 쓰면은 유산이 되거나 기형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분명 있어요. 왜냐면 스테로이드거든. 엄마도 부작용이 있지만 애들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래 안 쓰고 애기 초반에 착상을 도와줄 정도까지만 8주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끊어버려요. 서서히 끊어요. 천천히. 바로 끊으면 안 돼요. 또 다른 얘기로 했지만 NK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언니도 지금 NK를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NK 또 보고 3가지 호르몬도 보고 해가지고 임신을 유지를 하신 거예요. 유지를 하시고 앞으로도 다시 말하지만 수정란만 괜찮은 애가 나오면은 염색체 문제만 없다면요 다 임신이 돼요. 3가지 호르몬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니는 수정란이 없어서 임신도 못했던 거지. 수정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언니는 3가지 호르몬 챙기고 NK도 봐가면서 8주까지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8주부터 NK 줄이면서 이제 임신 쭉 가실 거예요. 탕탕대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계몽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식이 맞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난임병원 선생님들한테 미국식으로 해달라고 쪼를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 당연히 까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 내과는 산부인과나 아까 말했죠. 심지어 정형외과까지 연락해가지고 3가지 호르몬 챙겨주는데 찾아가지고 귀엽고 임신이 돼요. 임신이 된 분들이 있고 이제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이게 미국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맞는 거지. 근데요 고마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관리했던 언니들 중에 한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하는 그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제 영상 보고 그리고 저한테 이 닥터 텐이 줬던 그 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다 드렸어요, 언니한테. 그거대로 갖고 가가지고 닥터한테, 언니 주치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한국 주치의님께서 이대로 해보자라고 했고 그 언니가 성공을 하니까 그랬대요. 그 언니가 갖고 왔던 자료 자기한테 복사해서 달라고 그랬대요. 자, 공부한다고.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큰 맘 먹고 미국 와가지고 왜냐면 미국 성공률 높잖아요. 임신 성공률. 이거 되게 비싼 진료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 한번 내가 공부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난임 그, 그 환자들한테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 와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뭐 병원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다 공개하잖아요. 닥터10 메일도 공개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고 공개하고 그랬더니 어떤 깨어있는 의사님께서 그거 한번 자기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언니 성공하는 거 보고 그럼 나 이거 한번 공부해볼란다 해가지고 지금 그 언니한테 그거 자료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복사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선생님들 중에 깨어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식으로 이제 점점점 가시는 거 더 정말 반갑고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 고생 안 시키고 한 번에 시킬 그날이 왔으면 진짜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영상들도 50대 언니도 지금 자기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로 하셨거든요. 그 언니들의 후기를 이제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제가 물어봐가지고 하시겠다 하시는 언니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50대 언니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되겠어요? 이 난저인 언니들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되겠어요? 미국식으로 해보고 찾아보세요, 한번. 부작용 걱정하시고 한국 의사님들이 프로게스테론 많이 쓰면 부작용 난다, 유산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연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응? 배주사 하나만으로도 임신이 되고 질정 하나만으로도 임신이 되는 분들 임신 되게 잘 되시는 분들 운이 좋아가지고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7주 차에는 애기 약 다 끊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산을 할 거고 피 터져서 어떤 분들이 임신이 될 건데 임신이 되는 분들은 알아서 몸에서 짝짝짝짝 프로게스테론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가지고 유산이 된다 하시는 분의 논리라면은 알아서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임신 성공하신 분들도 알아서 곡선을 올리면서 쭉 프로게스테론 농도 올라갈 건데 그분들도 다 유산하게요? 아니거든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올라갈수록 아기와 끈끈하게 유대가 되고 아기를 지키는 호르몬이고 알아서 몸에서 나올 호르몬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에서 15주까지 프로게스테론하고 에스트라디올을 챙기세요. 그리고 TSH는요. 저는 출산 때까지 챙겼어요. 출산 때까지 못 챙기면 조산한다고 챙겨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 TSH 끝까지 챙기세요. 이거 업앤다운 심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여러분 그냥 끊는 게 아니라 8주에 끊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 병원에서 8주에 끊지 않는 분들 바로 끊지 마시고요. 어떻게 끊으시냐면요. 내과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데서 확인을 했어요. 피검사 확인해가지고 20 이상인지 보시고 20 이상이다 그러면은 질정이나 약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줄여보고 피검사를 해보세요. 줄였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피가 혹 떨어졌다. 그러면 내 몸과 태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질정을 줄이고 그리고 주사를 줄였는데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8주에 끊어도 돼요. 근데 보통 12주까지 가요. 왜냐? 8주에 나오는 그 신비로운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난임계에서는. 이 난임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결국 자연의 임신이 안 돼서 오는 분들인데 그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12주까지 가요. 미국은. 그러면은 에스트라디올은 9주까지 가고 그거를 바로 끊지 마시고 다시 말하지만 피검사를 하시면서 농도 줄여가면서 이게 올라가는지 보고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그때 끊어요. 아 그리고 프로게스테론도 바로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한 번에 끊으면 피 터져요. 미국에선 천천히 용량 줄여가면서 끊게 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다른 분들 성공하신 분들 사례를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